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구사업 지원 체계입니다. 기초연구사업 지원 체계는 연구자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자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지원 목적 유형에 따라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할을 분담해서 교육부는 학문 후속 세대 지원, 학문 균형 발전 지원, 그리고 대학 연구 기반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우수 연구와 생애 기본 연구, 그리고 선도연구센터 등과 같은 집단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 사업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부처별 기초연구 예산은 22년까지 지난 5년간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2배가 확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더해서 23년 기초연구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합하여 총 2조 5,795억 원, 이 중에 과기정통부 예산은 23년 2조 501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현황입니다. 개인 연구의 경우 우수 연구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 3,843억 원 등 개인 연구에 있어서 1조 6,36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집단 연구는 선도연구센터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7.5% 증가한 2,348억 원 등 집단 연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03억 원이 증가한 4,1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3년도 중점 추진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기초연구 정책 방향은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를 위해서 연구자의 자율성 및 창의성 보장과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학의 연구 역량이 지속적으로 축적 발전할 수 있도록 집단 연구 등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장기간 한 분야에서 도전적인 연구를 꾸준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기초연구 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동사업은 10년 5+5년간 총 10년간 연 2억 원 내에 지원할 계획이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연구 주제를 다루는 전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우수한 박사후 연구자분들께서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 펠로우십의 9개 연수 트랙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분야는 지난 10월에 확정된 국가 전략기술 12개 분야에 대해서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2년간 9개 연수 지원을 연 7천만 원 내외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혁신연구센터입니다. 전략기술 분야에서 대학이 특성화로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대학이 연구 역량과 인적 자원을 영속성 있는 연구소 체계로 집적하여 전략기술 혁신을 선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동사업은 향후 10년간 연 50억 내외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동사업은 현재 세부적인 기획이 진행 중으로 상세한 내용은 12월 중에 별도로 공고해서 안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기초연구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 혁신선도연구센터 RLRC 지원을 전년도 4개에서 신규 6개를 선정하는 등 RLRC 지원 확대를 통해서 지역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연구실 심화형의 경우 기존의 지역대학 할당 규모를 30%로 유지해왔던 것을 23년도에는 40%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지속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시행해왔던 개인 연구의 최초 신규과제 예산 기준 5% 범위 내에서 지역대학 연구자를 추가 선정하는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의 연구자분들의 수요가 낮았던 제도양 연구는 기본 연구로 통합을 해서 폐지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기본 연구에서 학문 분야별로 분야별 지원 연구비를 소폭 상향하여 연구자분들께서 최소 연구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진 연구자 자격 요건 완화입니다.
기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로 운영되었던 신진연구자 자격에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 대학 소속 교원이라는 기준을 추가를 해서 자격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범위를 넓혀서 많은 분들이 신진연구자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과학 펠로우십의 연구비 집행 기준 같은 경우는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한 회의비 계상 등 연구비 집행 제한 사항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생애 첫 연구의 간접비 지급 기준은 소규모 과제인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비 비율을 5%로 일괄 적용할 계획이고, 최초 혁신 실험실 추가 지원 시에는 국산 장비를 도입할 경우 좀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산 장비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연구 활성화로 대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융합 분야 선도연구센터 CRC의 경우는 융합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과제는 소규모의 탐색적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높은 연구에 대해서 단계 평가를 통해 본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초학제 간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RLRC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의 지역 거점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 대학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 기업 등과 같은 지역 혁신 주체들이 산학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 기업의 최소 부담금 기준을 정부 출연금의 10% 이상으로 개선하고, RLRC에 참여 중인 연구원을 참여 기업이 채용할 경우 해당 인건비를 기업이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 제도 혁신을 통한 연구 환경 최적화입니다. 집단 연구의 목적성 강화를 위해서 사업 유형별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동 연구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평가 항목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구 융합형 같은 경우에도 융합연구의 필요성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집단 연구의 목적성 강화를 위한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도입입니다. 23년도 기초연구사업 추진 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아이리스를 전면 도입하여서 범부처 연구자 중심의 표준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에 따라서 연차 점검 및 중간 점검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지원 실적 및 2023년도 선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사업별로 2021년과 22년도 지원 실적이 예산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연구의 경우는 1조 6,280억 원, 그중에 우수연구는 1조 3,560억 원, 생애기본연구는 2,710억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집단연구는 선도연구센터에 1,997억 원, 기초연구실에 1,733억 원 등 3,730억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2년도의 신규과제 선정률입니다. 리더연구 20%, 중견연구 34.9% 등 전체적으로 개인연구의 41%의 선정률을 나타냈고요. 집단연구의 경우는 선도연구센터 26.5%, 기초연구실 17% 등 20%의 선정률을 나타냈습니다. 23년도 기초연구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개인연구의 1조 6,367억 원, 그다음에 집단연구의 4,1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보다는 세부적인 신규 과제 수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2023년도 사업별 신규 과제 개수는 우수연구의 경우 리더연구 10개 내외, 중견연구 1,593개 내외, 신진연구는 615개 내외, 그리고 생애기본연구의 기본연구는 1,235개, 생애천연구는 200개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집단연구 사업의 신규 과제 지원 계획입니다. 선도연구센터는 SRC, ERC, MRC 등 분야별 선도연구센터를
약 5개에서 8개 사이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신규로 도입되는 혁신연구센터는 3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구실은 심화형, 융합형, 개척형을 합하여 125개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 2023년도 기초연구사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장 최수일입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단연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집단연구 예산 현황입니다. 그 집단연구는 선도연구센터와 기초연구실 사업 2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융합 분야 CRC가 내년 2023년도에 약 55억 정도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좀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RLRC 또한 82억 5천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혁신연구센터인 IRC 경우에 그 2023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유형입니다. 그래서 순증으로 112억 5천만 원 정도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그 의학 분야, 공학 분야, 그리고 기초의과학 분야, 그리고 기초연구실은 전년 대비 소폭으로 증액되었고 비슷한 수준으로 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단연구 사업은 2023년도에 총 4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4,134억 원 정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입니다. 먼저 선도연구센터는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 집단을 발굴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IRC를 포함해서 총 6개 유형으로 지원이 되고요. IRC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의 연구 기간은 최대 7년까지 지원됩니다. 의학 분야 SRC는 15.6억 원 규모로 지원이 되고,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 그룹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공학 분야 ERC는 연 20억 원 이내로 대상은 SRC와 동일합니다. 기초의과학 분야 MRC는 연 14억 원 이내로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 그룹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융합 분야 CRC는 연 15억 원 이내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공계 및 인문사회예술 분야 등의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 그룹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과 다르게 CRC는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 연구자도 주간 연구 책임자로 신청 가능하심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혁신 분야 RLRC입니다. 연 15억 원 이내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대학의 연구자 8인 이내 연구 그룹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연구센터는 다른 분야와 좀 다르게 7년이 아니라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되고요. 연 50억 원 이내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 그룹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초연구실입니다. 기초연구실은 특정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기초연구 그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도연구센터에 비해서 그 기간이나 규모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연 5억 원 이내로 3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이공계 대학의 전임 기원이 포함된 3에서 4인으로 구성된 연구 그룹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구 책임자 포함해서 최대 4명까지만 구성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단연구 사업에 대한 후속입니다. 후속은 2022년도부터 신규 선정된 과제에 적용이 돼서 선도연구센터는 수학과 물리학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분야가 폐지가 되고요. 기초연구실은 물리학과 공학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분야는 폐지가 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지원해드린 실적입니다. 선도연구센터는 후속 포함한 신규 과제 27개, 그리고 계속 과제 112개, 총 139개 과제에 대해서 약 2천여 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기초연구실은 신규 과제 113개, 계속 과제 279개, 총 392개 과제에 대해서 약 1,700
33억 원 정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2023년도 신규 과제 선정안입니다. 전년도와 좀 과제 수는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다만 그 선도연구센터 이학 분야 SRC는 후속 2개를 포함해서 최초 신규 6개에서 총 8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학 분야는 SRC와 같습니다. MRC의 경우는 수속이 없고요. 최초 신규 5개 내외로 선정하고요. CRC는 8개 내외로 최초 신규를 선정할 예정인데, 여기서 최초 신규 8개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 윤성훈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본연구가 아닌 그 기획연구와 기초연구가 병행하는 탐색연구 8개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단계평가를 통해서 본연구는 2개 과제만 선정하게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 분야 RLRC입니다. 최초 신규 6개 내외 선정 계획인데, 좀 예산 상황이 만약에 변동이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음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혁신연구센터는 최초 신규 3개 내외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초연구실은 최초 신규가 총 96개인데요. 이 중에 심화형과 개척형이 76개, 융합형이 20개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후속 29개 정도를 지원해 드릴 예정인데요. 내일부터 후속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분야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선도연구센터의 최초 신규 그 SRC 지원 분야는 수학 1개, 물리학 1개, 화학 1개, 기초분자 생명 2개, 기반 생명 1개에서 최초 신규 총 6개 지원이 됩니다. 공학 분야는 건설교통,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다학제 융복합, 바이오, 의료융합 각 1개씩에서 총 6개 지원됩니다. MRC는 기초응용의학 3개, 치의학 1개, 약학 1개에서 총 5개 지원되고요. CRC의 경우는 그 자유공모로 탐색연구 8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RLRC는 권역별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 혁신 성장 선도 분야를 지정해 주셨고요. 그 선도 분야에 따라서 6개 정도, 권역별로 1~2개 정도 선정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혁신연구센터는 12개 국가전력기술 관련해서 대학 특성화 분야를 자유공모로 3개 내외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구실은 최초 신규와 후속을 포함한 개수인데요. 분야별 지원체계 10개 분야에 대해서 심화형과 개척형은 10개 분야 총 105개를 선정할 예정이고, 융합형은 의학학 2번에 대해서는 선정이 없이 9개 분야에 대해서 20개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23일까지 그 후속 접수 기간이고요. 12월에 후속 선정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반영해서 최초 신규, 기초연구실 최초 신규의 분야별 선정과제 수는 저희가 2023년 1월에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3년 집단연구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11월 11일 날 공고를 해드렸고요. 홈페이지,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신청 요강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선정평가와 최종 선정 확정을 통해서 6월 1일자로 연구가 개시됩니다. 혁신연구센터는 9월 1일 연구 개시를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을 마친 다음에 12월 중에 상세사항을 공고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집단연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장 김남년입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연구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개인연구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4억 증액한 1조 6,370억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연구는 크게 우수연구와 생애기본연구로 나뉘고, 우수연구에는 리더, 중견, 신진연구가 있습니다. 생애기본연구는 내년부터 기본연구와 생애첫 연구를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입니다. 분야별 지원 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CRB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후속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로 신청하실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분야의 지원 계획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과제는 최초 신규와 후속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후속이 아닌 모든 신규 과제는 기존에 수혜받았던 것과 관계없이 모두 최초 신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후속 신청 대상자에게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서 신청 등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수 연구에 대한 세부 사업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 연구 지원 대상은 대학 이공 분야 교원 아니면 국공립 정부 출연 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이시면 가능하고 이때 전임 비전임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기간과 연구비 규모는 분야별로 별도 적용하고 있고 내년에 후속 1개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중견 연구도 지원 대상을 리더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구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중견 연구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유형 1은 상하반기 모두 공모를 하지만 유형 2는 상반기에만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 유형의 신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상반기에 유형 1을 신청하셨다가 미선정 되실 경우에는 하반기 유형 1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상반기 유형 1을 신청하셨다가 미선정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유형 2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견 연구에는 신청하실 수가 없고 다른 사업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그 후속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분야별 지원 체계 적용 시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 적용 시점 전에 선정된 신규 과제는 1회 안에 동일 유형의 후속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분야는 2021년도부터 분야별 지원 체계를 적용했고 후속 지원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부터 선정된 과제는 지금 수행하시는 과제가 종료되시더라도 후속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2019년 이전에 선정된 과제라고 한다면 기존에 수행하신 연구 기간 내에서 한 번의 후속 신청 기회가 있고 20년에 선정된 과제라고 하면 그 기존 과제를 3년 이상 수행하셨을 경우에 3년의 후속 연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세부 후속 지원 여부는 신청 요강 5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한우물 파기 기초 연구입니다. 이 연구 기간에 더하기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단계로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단계 5년, 2단계 5년에서 총 10년을 지원하게 되고 1단계 종료 시점에 단계 평가를 실시해서 2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 부분은 일단은 전 분야이긴 하지만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연구 주제를 다루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계획서 작성하실 때 그 진행하시고자 하는 연구 주제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이신지를 꼭 포함해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기본 조건을 리더 중견과 동일하나 여기에 추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제한 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신진 연구입니다. 신진 연구는 박사학위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셨거나 아니면 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중에서 대학 이공 분야 전임 교원이시거나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조건은 우수 신진, 세종, 생애천 연구에 동일하게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혹시 출산 육아로 인해서 휴직을 하셨다면 그 기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7년 이내 기간 산정의 휴직 기간은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개선 사항으로 이 박사 후 7년 이내 또는 39세 이하 기준 충족하지 않으시더라도 만약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 대학 소속 교원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간연구기간 신청 마감일까지 주간연구기간을 통해 증빙 자료를 공문으로 한국연구재단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 혁신 실험실 추가 지원이 지금 한우물과 우수신진에 있는데요. 이것은 그 한우물 기초연구와 우수신진 연구에 선정된 대학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규모의 연구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4, 5월경에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종은 원래 21년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국외연수 트랙이 추가됩니다. 일반 트랙은 12월 초에 신청해서 3월에 개시하는 사업이고 국외연수 트랙은 2월 말에 신청을 해서 9월에 개시하는 사업입니다. 국외연수 트랙 연구기간이 이제 1+1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1단계 종료 후에 하는 단계 평가는 성과 평가가 아니라 2단계 수행 의지를 확인하는 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7천만 원 인건비로 정액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비를 신청하실 때 자녀수당을 제외하고 1억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때 연구 책임자 인건비 최대 6,500만 원 기준과 그 외 연구비 최대 3,500만 원 기준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구 책임자 인건비를 5,500만 원밖에 신청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연구비를 4,500까지 증액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라도 그의 연구비는 최대 3,500만 원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연수 트랙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만 지원하기 때문에 혹시 이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자께서는 교육부 박사 후 국외연수 사업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지원 자격이 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이시면서 우수신진과는 반대로 전임 교원이 아니신 분이거나 비정규직 연구자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외연수 트랙에는 추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보시면 국내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부 박사 후 국외연수의 수행자시라면 국외연수 트랙에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생애기본연구입니다. 생애기본연구는 연구자께서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기본연구는 대학 이공 분야의 전임교원 그리고 연구소의 경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생애천 연구는 개인 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수혜 경험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주간연구 책임자로 수행한 경험이 없으셔야 하되 교육부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은 주간연구 책임자로 수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생애천 연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천 연구도 중견연구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2회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연 1회만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혹시 상반기에 신청하셨다가 미선정된다 하시더라도 하반기 생애천 연구에는 신청하실 수가 없고 다른 사업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2년도 개인연구 지원 실적과 23년도 신규과제 선정 계획은 앞서 추진 방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구 추진 일정과 계속과제 추진 일정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기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개인연구와 집단연구로 나뉘고요. 신청 차수별로 1개 과제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개인연구 1차에는 리더, 중견, 한우물 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 세종 일반 트랙, 생애천 연구 총 6개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 중에 1개 사업만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리더와 중견 연구에 한해서만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복 신청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선정은 교육부 사업을 포함해서 개인연구 연구 책임자로 1개, 집단연구 연구 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차수별로 혹시 신청하셨다가 미선정됐을 때 그 다음 차수에는 어떤 사업들을 신청하실 수 있는지를 예시로 드렸고요. 이 자료는 신청 요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및 수행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인 연구는 연구 책임자로 1인 1과제, 집단 연구는 연구 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 분은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의 각각의 그 신규 사업에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수행하고 계신 과제가 신청하시고자 하는 과제의 신규 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최종 종료되는 경우에는 지금 수행하는 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1일에 개시하는 사업에 신청을 하시고자 할 때 그때로부터 10개월이 되는 시점은 내년 연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행하고 계신 과제의 종료일이 내년 연말에 종료가 된다면
23년도 신규 과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물 파기 기초연구는 수행 중이신 과제가 10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즉 연구 종료일이 2024년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한우물 기초 연구에 선정이 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10개월만 중복 수행을 허용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로 기존 과제는 중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한우물 파기 기초 연구에 전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록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10개월 이내 최종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하반기 중견 연구의 경우에는 10개월 이내가 아닌 2023년 12월 31일 내에 최종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RLRC, IRC 참여 완화 사항입니다. 지금 RLRC를 제외한 선도연구센터에 참여 중인 공동 핵심 연구원은 신규 RLRC 사업에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시고, RLRC를 포함해서 현재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 중인 공동 핵심 연구원은 신규 IRC 사업에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중복 수행은 1차년도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2차년도부터는 신규 RLRC와 IRC로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통해서 기존 선도연구센터 구성 요건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1인 1과제 수행 신청 제한 내에 사업별로 또 추가적인 제한 사항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더 연구와 선도 연구센터는 그 과제 외에 한 개 과제만 연구 책임자로 추가 수행이 가능하시고, 리더 연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 연구 사업은 중복 수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세종과학 펠로우십 일반 트랙은 이게 인건비 지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 지급 인건비 기준으로 인건비 계상률을 반드시 최소 50% 이상 해서 참여를 해주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R&D 공통사항입니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고, 그중 연구 책임자로 수행하실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라면 이 3책50 과제수를 카운트하는 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라 하더라도 개인 기초연구 1인 1과제를 카운트할 때에는 포함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계신 분은 신규 사업에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구 책임자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대 감점 사항입니다. 기초연구 사업에서는 여성 지역 성과 우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대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과제 평가 점수가 추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연구자는 중견 연구 유형 1에 적용을 하고 있고, 최초 신규 예산의 20%는 여성 연구자에게 배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은 중견 유형 1 우수신진 기본 생애천 연구에서 신규 예산의 5%는 지역대학 과제를 추가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예산의 95%는 소속기관의 소재지역 관계없이 수월성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 5%는 선정되지 않은 과제 중에서 지역대학 과제를 추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게 됩니다. 이때 지역의 기준에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대학 이대 4대 과기특성화대학과 포스텍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종 일반 트랙과 기초연구실 심화형은 예산이 아닌 과제수 기준으로 우대를 합니다. 세종 일반 트랙은 최저 30%, 기초연구실 심화형은 최저 40% 수준에서 우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과학 펠로우십 일반 트랙에서 100개 과제를 선정한다면 그중 최소 30개 과제는 지역대학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과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구진흥 유공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점 사항입니다.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신규 과제 신청 시 선정평가 점수의 10% 이내에서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 및 방법입니다.
2023년도 기초연구 사업 중 상반기 중견연구 최초 신규를 제외한 모든 기초연구 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던 ER&D 시스템을 대체해서 키스텝이 운영하는 아이리스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신청 시스템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중견연구 최초 신규와 후속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후속은 아이리스로, 최초 신규는 ER&D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리스로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연구자와 주관 연구기관에서 각각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연구 책임자는 연구 책임자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온라인 입력 정보를 작성하시고 계획서 등 첨부 파일을 등록하셔야 하고요. 주관 연구기관은 주관 연구기관 승인 마감일까지 반드시 승인을 완료하셔야지만 최종 접수 처리가 됩니다. 지금 상반기 중견연구 최초 신규는 ER&D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 KRI에서 기본적으로 업적 정보 등을 갱신해 주시고 기존과 동일하게 ER&D로 로그인하셔서 신청 절차들을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이리스를 통해서 신청하시려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치를 해주지 않으실 경우에는 접수 기간 내에 원활하게 연구자가 접수를 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연구자는 아이리스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연구자 전환을 해서 국가연구자 번호까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연구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연구계획서에 포함하는 참여 연구자 모두 조치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사항은 연구 책임자만 필수적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리스에서는 연구 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시려면 학력과 경력 정보는 필수로 입력하셔야 되고 특히 경력에서는 근무 부서를 꼭 포함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 수행 실적은 지금 과제 신청에 필요한 최근 5년간의 수행 완료, 수행 중 과제를 미리 등록을 해두시면 신청할 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주관 연구 기관도 조치를 해주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아이리스의 기관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관의 이제 총괄 권한을 가지는 기관 총괄 담당자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총괄 담당자께서는 기관 대표자 등록과 일반 기관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주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리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과 연구자 전환은 필수이기 때문에 실제 연구자가 아니시더라도 기관의 대표자와 주관 연구기관의 담당자분들도 모두 아이리스에 회원가입하시고 연구자 전환 동의까지 맞춰주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ER&D는 연구재단에서 기존에 운영을 해왔지만 아이리스는 지금 키스텝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사항이 발생을 하더라도 재단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안내를 받으시려면 아이리스 콜센터나 홈페이지 상의 사용 문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리스 로그인 화면인데요. 일단 기존에는 ER&D와 KRI가 다 주소가 각각이었다면 아이리스는 이 홈페이지 하나에 모든 포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국가연구자 정보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학력, 경력, 실적, 연구수행 그 실적 등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실제 과제 신청하실 때에는 R&D 업무 포탈을 클릭하시면 새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접수에 대한 매뉴얼은 재단에서 지금 연구 책임자 신청 시작 최소 2, 3일 전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매뉴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속기관 변경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소속기관 변경은 로그인하시면 중앙 상단에 성명과 국가연구자 번호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소속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이곳에서만 소속기관을 수정하실 수 있고 여기서 수정하신 내용이 NRI에 가면 그 변경된 그 기관 정보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메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하면 매뉴얼은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지만 약간 조금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본적으로 연구 책임자께서는 기본 정보부터 첨부 파일까지 각 탭에 있는 내용들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입력하실 수가 없고 반드시 기본 정보부터 연구기관 정보는 순차적으로 입력을 완료하셔야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다 완료하셔야만 과제 요약 넘어가실 수 있고 여기 완료하셔야만 연구기간 넘어가실 수 있고 연구기간 입력까지 다 끝난 다음 이후에
탭들은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아이리스에서는 제출 전에 반드시 최종 확인 버튼을 눌러서 오류가 없는 상태여야만 제출 버튼 클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입력이 다 완료가 되시면 꼭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오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오류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고 다시 최종 확인 버튼을 눌러서 오류가 없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야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이것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저희가 그 접수전 필수 이행 사항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연구기간 탭에 대표자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리스에서는 과제 신청할 때 대표자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아이리스에 등록한 소속기관이 주간 연구기관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정보까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하단에 보시는 대표자와 지원 인력 정보를 입력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표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연구자가 이 단계부터는 접수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간 연구기관 총괄 담당자께서는 연구 책임자 접수 전에 접수전 필수 이행 사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초 연구 최초 신규 과제는 12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지만 후속의 경우에 집단은 내일부터 중견 신진의 후속은 22일부터 연구 책임자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직 조치를 하지 않으신 기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가장 먼저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과제 신청 및 최종 접수 체크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스템으로 또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과제 신청은 미리미리 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와 주간 연구기관 승인 마감일을 각각 지켜주셔야 되고 마감일 18시 00분 00초까지 반드시 접수를 완료해 주셔야만 최종 접수 완료 처리가 됩니다. 그냥 로그인 하셔서 연구계획서 첨부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입력하셔야 되는 사항이 많고 이때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23년도 신청 요강에는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신청 요강 부침 5에 온라인 입력사항 예시들을 담아드렸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입력하는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입력하시는 내용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미리 그 내용을 보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제한자 외에는 혹시 신청 자격을 미충족했다 하더라도 접수는 정상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다만 사전 검토 단계에서 신청 자격 미충족 과제는 저희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요강 내에 세부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하신 후에 적합한 과제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 사업별 신청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제 신청 전, 신청 중, 신청 후 체크리스트들은 지금 신청 요강 앞페이지에도 붙어 있는 내용이고요.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의사항은 과기정통부 개인연구의 하나입니다. 과기정통부 개인연구는 2021년부터 직접비와 간접비 분리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간접비까지 포함한 연구비를 연구자가 신청하셨다면 지금은 직접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요강상에 직접비 기준만 보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선정과제에 대해서 재단이 간접비 산출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해서 지급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그 사업들은 기준이 동일하고요. 생애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방식에서 기간별 간접비 고시 비율에 관계없이 간접비 비율 5%를 일괄 적용합니다. 세종 국외연수 트랙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5%를 일괄 적용하게 되고요. 생애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접비 고시율이 최고치인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간접비가 소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분야별 지원 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신청 사업 어떤 유형 신청하실 건지 결정하시고 신청 분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분야별 지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리 업로드 파일 준비하시면 되는데 업로드 하셔야 되는 파일은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요강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연구기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으신데요. 연구기관 범위 내에
내에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고정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견과 우수신지는 1년에서 5년 중에 원하시는 연도를 선택하실 수 있고 기본과 생애천 연구는 1년에서 3년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 한우물 파기, 세종과학 펠로우십은 총 연구기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만 신청하실 수가 없고 이 제시된 기간대로 신청해 주셔야 되고 연구계획서도 총 연구기간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셔야 합니다. 분야별 지원 체계는 총 10개의 기준이 있고 그 안에 23개의 CRB 분야가 있습니다. CRB 분야와 그 아래에 있는 하위 RB 분야에 대한 정보는 신청 요강 부침 4에 나와 있으므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분야별 사업별 신청 가능 직접비 규모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음 과제 신청하실 때 워낙 사업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요강 보시면 연평균 직접비와 연간 직접비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개 기준을 모두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중견 연구 때문에 조금 이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견 연구 외 사업은 최대 연평균 직접비와 최대 연간 직접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평균을 먼저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 연간 직접비를 연차별로 모두 지켜서 신청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분야 우수신지는 8천만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중간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예시는 모두 다 8천만 원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연평균 직접비 기준은 충족하셨지만 2년 차에 최대 연간 직접비인 8천만 원을 초과해서 1억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는 8천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중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유형 2는 최대 연평균 직접비와 최대 연간 직접비가 동일하지만 유형 1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최대 연간 직접비를 해당 분야의 유형 2 기준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학 분야의 중견 1-2를 예로 설명드리면 공학 분야의 유형 1-2는 연평균 직접비는 8천만 원 초과 1억 6천만 원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최대 연간 직접비는 그 해당 유형 2의 최대 연간 직접비인 3억 2천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예시는 연평균 직접비도 구간 안에 들어왔고 최대 연간 직접비인 3억 2천을 초과해서 신청한 연차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시는 최대 연간 직접비를 초과한 연차는 없지만 연평균 직접비가 8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공학 분야에서는 유형 1-2가 아닌 1-1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비 지원을 하시려고 한다면 1-1로 조정하시거나 직접비를 상향 조정하셔서 연평균 직접비가 8천만 원을 초과하게끔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예시를 참고하셔서 그 연구비를 결정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분야별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리더 연구는 6월 1일에 개시를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서 1차 연도는 9개월분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실 때 1차 연도는 이 9개월까지 있는 금액만 신청하실 수가 있고 2차 연도 이후부터는 최대 연간 직접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연구도 6월 1일에 개시를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일치를 합니다. 단 기본 연구는 1년도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1년 과제는 12개월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년 과제는 최대 연간 직접비 기준을 보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2년 이상 신청하실 경우에는 1차 연도 연구비는 9개월 기준까지만 신청하셔야 되고 2차 연도 이후부터는 최대 연간 직접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과학 펠로우십 9개 연수 트랙은 9월 1일에 개시하지만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회계연도 일치에 관계없이 1, 2차 연도 모두 12개월분씩 지원합니다. 우수 신진 연구는 크게 8천만 원 또는 1억 2천까지 신청할 수 있는 분야가 나뉘어져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평균 직접비와 연간 직접비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우물 기초 연구, 세종 일반 트랙 생애천 연구도 보시는 바와 같고 분야별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음 가장 복잡한 중견 연구입니다. 중견 연구는 크게 유형 1과 유형 2로 구분을 하고 분야에 따라서 유형 1을 다시 1-1과 1-2로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아닌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분야는 유형 1과 유형 2 두 개 유형으로만 지원을 하고 화학 분야는 1-1, 1-2, 2 이렇게 해서 세 개 유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유형별, 분야별, 직접비 랑 연구비 구간은 지금 보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행 포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 과제를 수행 포기하시게 되면 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되시면 모든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를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표에서 보시는 사유가 아닌 경우는 기초연구 사업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또 연구 수행하실 때에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공고문과 신청 요강에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계획서 서식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떤 부분들을 클릭하면 들어가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연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술진흥과 임수연 사무관입니다.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추진 방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목표는 대학 연구 경쟁력 혁신과 신진 연구자 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문 후속 세대 지원, 학문 균형 발전, 대학 연구 기반 구축,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 지원은 박사 과정생부터 박사 후 연구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사 과정생을 지원하는 박사 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은 23년도에 300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합니다. 박사 후 연구원을 지원하는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은 23년도에 국내 연수 300개, 국외 연수 100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학문 균형 발전에는 창의도전, 보호연구,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학제간 융합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창의도전은 비전임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며 23년도에 630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보호연구는 보호학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지원하며 23년도에 10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지역대학 우수과학자는 지방대학의 우수연구자를 지원하며 23년도에 114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학제간 융합연구는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간 융합연구를 지원하며 23년 4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대학 연구기반 구축은 대학 연구소와 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중점연구소 사업은 23년도에 자유공모형 과제 5개를 선정합니다. 이에 더해 23년에는 신규로 거점 구축 유형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대학 사업으로 23년도에 3개 대학을 선정하게 됩니다. 거점 구축 유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차후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은 장비의 이전 집적, 테크니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5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각 사업에 대한 사항들은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 지원팀장님께서 설명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장 이공재입니다. 앞서 사회자분께서 좀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 지원 사업은 이제 2023년도 1월 중에 지금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동 사항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연구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고자 이제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서 사무관님께서 총괄적인 사항은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사과정생 분들의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좀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좀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연구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이제 박사과정생이신 경우는 지금 이제 국내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이제 풀타임으로 좀 이제
재학 중이신 분이셔야 되고요.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이제 최소 1학기 이상 재학하신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 개시 이후에는 최소 1년 이상 좀 재학이 예정이신 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석박사 통합 과정생인 경우에는 이제 역시 국내 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에 풀타임으로 좀 재학 중이셔야 되고요. 연수 개시일 기준으로 이제 최소 2년 이상 좀 이제 재학 중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 개시 이후부터 또 최소 1년 이상 재학 예정이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박사과정 수료 연구생이 되겠습니다. 연수 개시일 기준으로 이제 박사과정 수료 연구생으로 이제 등록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단 이제 수료 이제 4년 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 등의 그런 기간은 이제 신청 자격 기간에서 이제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이제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연구 기간은 1년 또는 2년이 되겠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의 연구비가 이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신규 과제 선정 규모는 이제 300개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개시일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일자였는데 내년에는 이제 9월 1일자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으니까 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분들이 이제 연구기관에서 연수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 수행을 좀 하시고 또 연구의 그런 질적 향상 유도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박사 국내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학에서 국내외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분야는 이제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연구 기간은 1년에서 3년이 되겠습니다. 연간 6천만 원을 연구비를 이제 지원할 예정이고요. 올해 2023년도 신규 과제 선정 규모는 이제 300개 내외가 되겠습니다. 연구 개시일은 이제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박사 후 국외 연수는 이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이제 5년 이내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간은 이제 1년이고요. 그다음에 연구비는 연간 4,500만 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선정 과제 규모는 이제 100개 내외가 되겠고요. 연구 개시일은 이제 9월 1일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창의도전 연구 기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연구 전담 계층이신 비전임 교원, 박사 후 연구원들 분께서 이제 실패한 두려움 없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연구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은 이제 대학과 이제 고용 계약이 체결돼 있으신 박사 후 연구원을 포함한 비전임 교원이 되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지원 연구 기간은 1년에서 3년이 되겠습니다. 연간 7천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요. 신규 선정 과제 규모는 630개 내외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개시일은 6월 1일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보호 연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 학문의 다양성과 균형성 유지와 관련 분야의 그런 연구 인력 양성 지원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대학의 이공학 분야 전임 비전임 교원분들과 그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분들이 되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지원 연구 기간은 3년에서 이제 10년이 되겠습니다. 연구비 규모는 이제 연간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신규 선정 과제 규모가 이제 10개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연구 개시일은 6월 1일자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서 이제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을 좀 의무적으로 좀 포함하셔야 됨을 좀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의 표는 이제 보호 연구 지원 사업 예시인데 좀 참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지역대학 그 우수과학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의 그런 우수 연구자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연구에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이제 그 지역대학의 전임 및 비전임 교원분들이 되시겠습니다. 그 지원 분야는 이제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연구 기간은 이제 3년에서 10년이 되겠고요. 신규 선정 과제 규모 수는 이제 114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시일은 이제 6월 1일자로 좀 예정이 되겠고요. 그 연구비 지원 규모나 그 관련 세부 사항은 좀 이제 공고 시에 그 확정을 해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그 학제간 융합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학적 그런 요소를 접목한 융합 연구 지원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이제 그 대학의 그 전임 교원분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공동 연구진 구성 요건이 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공동 연구진은 2, 3인의 그 이종 그 학문 분야 연구자분들로 좀 구성을 하셔야 하고요. 연구 책임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 좀 반드시 그 이공학 분야 그 전임 교원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참여 연구원은 연구자분을 제외한 2인 이내로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인문사회 분야 전임 교원 한 분이 반드시 이제 포함이 되셔야 함을 좀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그 이공 분야와 그 인문사회 분야의 그 융곡학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원 연구 기간은 이제 3년이고요. 연간 그 3억 원 규모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신규 선정 규모는 이제 그 4개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연구 개시일은 지금 6월 1일자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대학 중점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공 분야 그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지원을 통해서 이제 대학의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그 연구소의 특성화 전문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앞서 저희 사무관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내년에 그 신규 유형으로 이제 거점형이 지금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 관련 사항은 이제 그 세부 사항은 확정을 해서 이제 공고 때 별도로 또 그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존의 그 일반형 유형은 지금 지원 대상이 그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연구소가 되겠고요. 올해 그 공지를 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신규 설립 후에 그 1년 미만인 경우에 연구소는 이제 그 신청이 좀 불가하심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연구비 지원 규모는 그 일반인 경우에는 그 연간 그 7억 7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거점형 신규 유형인 경우는 연간 그 40억 원 규모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신규 선정 과제 수는 이제 그 일반형인 경우 5개, 그다음에 거점형인 경우는 3개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대학 중점 연구소도 그 연구 개시일이 이제 올해는 9월 1일자로 좀 이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학 내 그 산재되어 있는 그 연구 시설을 직접화, 공동 활용을 등을 위해서 이제 그 연구 분야별로 그 전문화된 그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운영 지원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선정 과제 규모는 이제 5개 내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업은 이제 별도로 그 국가 연구시설 장비 진흥센터에서 이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으로는 그 타 집단 연구 사업과 그 중복 신청 수행이 가능하심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교육부 20 분야 학술지원고 지원 사업 그 신청 과제 신청 시 이제 유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이제 그 신청 및 선정 과제 수 관련 사항에서 이제 표로 좀 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참조를 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신청 및 선정 제한과 관련해서는 그 1인 1과제 수행 제한 사항이 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연구 사업 내에서는 이제 연구 책임자로 한 개 과제만 이제 수행이 가능하시고요. 집단 연구 사업 내에서는 연구 책임자 또는 그 공동 연구원으로 한 개 과제만 수행이 가능하십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기초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은 타 집단 과제의 그 중복 수행이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R&D 공통 사항으로 그 3책 50 사항이 좀 적용이 되겠고요. 참여 제한 그 제재 조치를 받으신 그 연구자분은 신청 및 연구 과제 수행이 이제 불가하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인데요. 기초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제외한 그 다른 사업들은 이제 아이리스를 통해서 그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고 시에 그 신청 요강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안내해 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또 신규 과제 추진 일정인데요. 그 2023년 1월에 공고가 될 예정이고 그 각 그 사업별로 그 3월 또는 6월 등의 그 접수가 진행이 돼서 과제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 그 교육부 20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자연과학단 BU 정진영입니다. 이어서 기초연구사업 평가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사업별로 신청하시는 사업별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또 평가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유형은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은 크게는 온라인 서면 평가, 그다음에 토론 평가, 발표 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평가 유형으로 해외 서면 평가, 그다음에 심층 평가가 더불어서 있겠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좀 방법을 설명드리면요. 먼저 이제 온라인 서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출된 연구 계획서 등에 대해서 평가위원이 직접 모이지 아니하시고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 구성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부 RB 분야를 기준으로 5개에서 10개 과제 내외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 5분이 평가를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평가위원 5명이 부여한 점수는 향후에 이제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는 형태로 평가가 진행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서면 평가는 온라인 서면 평가와 같은 형태를 유지합니다. 다만 이제 평가위원이 해외 석학을 모시고 평가위원으로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리더 연구 선정 평가에만 한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론 평가는 온라인 서면 평가와 달리 평가위원이 직접 모여서 연구 책임자께서 제출한 연구 계획서 등 자료에 대해서 직접 검토를 하고 또 위원 간 토론을 통해서 추천 과제를 도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발표 평가는 연구 계획서에 대한 검토, 토론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 책임자께서 직접 평가장에 오셔서 발표를 하시고 또 평가위원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요. 또 이제 나머지 평가위원 간에는 토론을 통해서 추천 과제를 결정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심층 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과 또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서 추천 과제를 결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심층 평가는 리더 연구와 선도 연구 센터에 한해서 선정 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별 평가 방식에 대해서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이제 리더 연구는 1차 토론 평가와 2차 본평가로 진행을 하는데요. 본평가는 앞서 설명드린 해외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심층 평가로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중견 연구는 유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 1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서면 평가로, 유형 2는 1차 토론과 2차 발표 평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신진 연구는 이제 내년 또 신규 사업인 한우물 파기 기초 연구 같은 경우는 1차 토론 평가, 2차 발표 평가로 진행을 하는데요.
2차 발표 평가회 같은 경우에는 CRB나 RB, 다시 말해서 기초연구사업 전문위원님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이 2차 발표 평가를 이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신진 연구 보시는 세종과학 펠로우십 일반 트랙, 국외연수 트랙 모두 마찬가지로 온라인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요. 이제 한우물 파기나 우수 신진 연구 선정 과제에서 추가 이제 장비 구매를 하는 최초 혁신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전문 평가단의 토론 평가 형태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천 연구 마찬가지로 전문 평가단의 토론 평가를 진행하고요. 기본 연구 온라인 서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예, 과기부 집단 사업인 기초연구실과 선도연구센터는 동의 1차 토론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심청 평가는 선도연구센터에 한해서 심청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과기부 소관 사업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주요 내용만 좀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선정평가 시 주요 평가 항목을 요약하자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의 창의성, 원천성 및 도전성, 그다음에 이제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연구비 및 연구기관의 적정성, 연구자 연구팀의 우수성,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기대 효과 등을 이제 주요 평가 항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상의 내용들은 각 사업의 목적과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 평가 항목들은 그 사업에 맞춰서 배점이나 가중치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별 평가 지표는 현재 보시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는 이제 현재 공지되어 있는 시행 계획이나 신청 요강에도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어서 뭐 한우물 파기 기초연구, 생애천 연구, 기초연구실 유형별 평가 항목이 이제 화면에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우물 파기 기초연구나 기초연구실 유형별 평가 항목을 보시면은 이게 점수가 아니라 퍼센테이지 가중치로 지금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제 토론 평가와 1차 토론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진행하는 관계로 이제 토론 평가나 발표 평가는 평가 점수 부여 없이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추천과 비추천을 결정하기 때문에 평가 주안점으로서 그 가중치 형태로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평가 지표 가중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심층 평가가 적용되는 리더 연구와 선도 연구 센터가 되겠는데요. 이제 리더 연구는 1차 토론 평가 시 예비 평가 시에 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자의 우수성,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기대 효과 등을 보고요. 2차 본평가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또 자체평가 타당성, 유치기관 지원 의지 등에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도연구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형이 이제 많은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는 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연구의 창의성 및 원천성,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적합성, 그리고 연구 집단, 그러니까 공동 연구 집단의 역량이나 네트워킹의 구체성, 또 인력 양성의 계획, 연구 성과의 기대 효과 등을 이제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각 센터 유형별 사업 목적과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주안점을 일부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교육부 소관 사업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창의도전, 그리고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외 연수는 이제 온라인 서면 평가로 진행을 하고요. 보호 연구는 토론 평가, 그리고 이제 학제간 융합 연구, 대학 중점 연구소는 1차 토론 평가와 2차 발표 평가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교육부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고문은 이제 내년 1월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공고된 내용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주요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 소관 사업의 주요 평가 항목을 요약하자면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연구 내용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자 역량, 연구 내용 방법의 구체성, 연구 성과 활용 및 기대 효과, 연구 기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에 더불어서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해서 보호 연구는 보호 연구 지원의 적합성도 보고요. 또 학제간 융합 연구 같은 경우에는 융합 연구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세부 내용이나 배점은 향후 사업 공고 시에 공고되는 신청 요강 등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참고해 주시고요. 대학 중점연구소는 집단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제 연구소 운영 실적, 연구소 운영 계획, 연구 인력 구성 및 양성 계획, 그리고 대학의 연구소 육성 계획, 연구 수행 계획 등이 평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사업 공고 시에 세부적인 내용, 배점 등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평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